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25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정치권 뉴스들이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홍익표가 이동관 탄핵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굳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홍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론을 오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손혜원이를 다시 영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최강욱이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 거의 가까이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 폄하 발언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최강욱의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 작전에서 차원에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이 지금 혁신위원들 3명이 사퇴한다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일제히 그거 잘못 알려진 거야, 사퇴 안 해. 그러나 혁신위가 지금 김기현 체제 보위를 위한 시간 끌기용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상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죠. 김경진 혁신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하는 입장문을 오늘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파이낸셜 뉴스지 보도에 따르면 그만둘 가능성이 좀 큰데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군사 관련 뉴스인데, 지금 평양을 사정권으로 하는 첫 암살 드론 개발에 지금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 이런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은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요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잖아요. 홍익표가 말이죠, 이 30일 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다 하더라도 이동관 탄핵안은 반드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은요 이동관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이동관을 파면하라.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탄핵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니까 탄핵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탄핵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동관을 왜 파면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도 않고 또 사과하지도 않느냐. 그래서 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러한 입장을 오늘 밝힌 것이 아닌가. 굉장히 치졸한 공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이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그리고 이동관 지금 위원장의 탄핵안, 그리고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역풍 예방을 위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괴인 또는 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보인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여론이요, 즉 NT 민주당 여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를 갖다가 파행으로 먹은 게 누군데, 이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여당 책임론을 부각시켜가지고 법사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아니면 정의당을 비롯해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처리할 생각이다. 참 이 기가 막혀요. 이러한 이 민주당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야당이 지금
또 한 번 이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뭘 비하했느냐? 서민 비하 발언을 한 거예요. 즉, 맹성규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주택법 개정안을 왜 바꿔야 되느냐? 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요, 전매권까지 허용을 해줬는데도 의무 거주 기간을 지금 박아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매권까지 했는데 의무 거주 기간을 이거 완화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법 개정안을 고쳐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망언을 했어요. 망언.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러한 맹성규 의원의 이 망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22일 날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택법 개정안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 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 받으라고 했느냐? 이런 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지금 입장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초기의 자본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자본 부족 때문에 분양받은 주택을 갖다가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실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매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회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맹성규 의원을 갖다가 비판하니까 말꼬리 잡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발언요,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지만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사람에게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속기록을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발언을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 참 먹긴 놈이 저를 나무란다고 말이죠. 이런 뻔뻔한 맹성교, 이것도 내년에 반드시 우리 국민이 이 자객 공천을 1차적으로 하고, 자객 공천을 못할 경우에는 지역 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우리 국민이 이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22일 날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말이죠,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때 맹성규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런 망언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분양가 이 상한제 적용 주택을 갖다가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이 2년 이상의 의무적 거주가 있어요. 자, 이 실거주 의무 법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악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현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바로 최강욱 문제가 있어요. 자, 최강욱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심야 입장문을 내는 건데요.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동훈 장관이 바보야, 이 민주당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갖다가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링크한 글을 봐야죠. 번역도 제대로 하고, 내가 지적한 건 조선 김대중 칼럼의 내용이라는 게 분명하죠.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 어떻게 끼어들고 싶었으면 원문을 봤어야지 그냥 몰아가는 기사에 기대어 떠들 일은 아니죠. 자, 이러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려다가 이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멍청이로 남을 것 같아서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제 기사가 과연 정정되는지, 이렇게 지적한 짓이 과연 어떻게 담기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최강욱이가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요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랬더니 드디어 최강욱이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죄송하다.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고 거꾸로 이제 똥끼놈이 이제 화낸다고 말이죠. 이러한 이 한동훈 장관의 직격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럼 뭐라고 했느냐? 울산 방문 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인종 혐오, 그러면 여성 혐오, 이거 공개적으로 구사한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다. 그러면서요, 최강욱이가 이게 민주주의, It's a democracy, stupid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최강욱이가 이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바보야 민주주의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이건 이제 빌 클린턴이 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거를 갖다가 인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왜 그냥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요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멍청이로 남을 것 같아서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 멍청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십시오. 이게 최강욱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최강욱의 이러한 반론, 반발, 그리고 반박,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예, 요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내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 의원들 참 세 분인데요. 이 여성 의원들 세 분입니다. 자, 그래서 맨 지금 한 분은 바로 이분인데 이분은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이잼마 혁신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 서울 아산병원의 임상조 교수인데 박소현 혁신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은 이제 마이펫 플러스 대표인데 임정미 혁신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긴급 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영환 위원장하고도 비공개리에 최근에 면담을 가졌다. 자, 그래서요, 이 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퇴는 아니다. 이 세 사람이 사퇴를 표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퇴는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대신 혁신의 제안을 지도부가 받지 않는다면 혁신의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려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 명이요, 이영환 위원장한테 최근처럼 혁신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 용으로 쓰인다면 혁신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영환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나는 시기를 좀 신경 썼으면 한다.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혁신의 활동을 종료시켜서 현 지도부, 더 나가서는 윤석열 청와대나 마찬가지죠. 여기하고 각을 쓰는 것은 좀 이영환 위원장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요. 전체 회의에서 혁신은 시간 끌기용이야. 예, 이렇게 김경진 혁신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그러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 뿐이다.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신들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다. 당대표는 선출직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더 이상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들 3명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에 대해서 이 지도부가 빨리 답을 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김기현 대표가 25일이니까 이제 오늘 날이 되면 오늘이잖아요. 지금 울산에 가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울산에 가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그러면 혁신위가 요청하는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 아니냐? 출마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분란이 나 있는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출마 안 할래? 아니면 서울 가서 출마할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는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딱 출범이 되면 그때 봐서 그 시간에 맞게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친윤과 그 중진들은 이런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출마를 안 한다. 역풍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기에 너무나 결정되면은 본격적으로 총선이 가동되는 국면에서는 내밀 만한, 즉, 여론 전환을 위해서 내놓을 만한 빅 카드가 없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마디로 골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의 그 대표의 반발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야말로 이 지도부가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밝히고, 그래서 계속해서요, 지금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간 최강욱과 이 한동훈 간의 지금 설전 공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 의원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12월 초까지 탈당 여부를 이제 밝히겠다라고 했으면, 당에서 누군가 전화해서 달래기도 하고 그래야 될까요? 일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하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하고 원칙과 상식, 뜻은 같은데 방법론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같이 일단 당을 뛰쳐나와라.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뭔 포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재명 밑에 있으면서 이런 포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식의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은 이 거치와 관련해서는요,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졌다. 그리고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만약 민주당과 결별할 경우 여러 가능성을 다 틀어놓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원칙과 상식은 당 안에서 투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은 당 밖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왜? 이미 틀려버렸다는 거죠. 이재명 체제가.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좀,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냐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오선의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화 한 통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일 혁신의 초청 강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자, 우리 누가 이런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웅한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당을 바꿔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김웅 의원이 워낙 사람을 좋게 보는 분이라서 마음이 푸근한 분이라 그렇게까지 저를 과대 평가해 주시고 있는 거, 이거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거나 그런 입장도 또 그럴 역량도 많지는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야,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이를 달랠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야말로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러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의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하고 지금 이상민 지금 그 이상민 의원하고는요, 지금 이제 세미나에서는 참석을 했지만 별도로 개인적으로 지금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뇨한 위원장은요, 이 국민의힘 그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 공간도 없고 너무 숨가피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템포를 좀 빠르게 지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요, 12월 첫째 주 안에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시점을 굉장히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용환 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많은 이 발언들이 이제는 검찰의 영장 집행 시 전후를 해서 대단히 많이 나올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요,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정 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나를 자꾸 대통령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지 말라. 이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도요, 혁신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시는 것이 유일한 혁신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한민수 대변인도 이 안 위원장이 대통령 아바타임을 고백했는데 안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이 아닌 나라님의 눈치만 계속 살필 생각이라면 혁신의 간판을 내려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김웅의 이러한 그 새로운 주장, 요것도 참 이번 의료진들이 말이죠, 반드시 면밀 점검을 하고 상당 기간 좀 안정적인 이 서포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웅 의원은 끝까지요, 이상민 비대위와 관련해서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비대위원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지금 한 장관이 비례로 나가거나 대구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당의 일종의 태장이 돼버린다. 오히려 강남 3구에서 사실상 한 장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 이 신당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호응이 따를지 저는 염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자,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혁신위원장과 만나기도 하고 입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미 벌써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중책을 맡으시지 않을까. 만약 당 비대위를 맡는다고 가정하면 비대위원장 하시면 아주 훌륭한 지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인용하는 인용한대로, 이상민은 이상민대로 지금 전부 꿈꾸기 속에요. 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더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이 알박기 인사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평양을 사정권으로 두는 우리 국산 첫 암산 드론 개발에 우리 이 군이 성공했다. 이런 낭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보도 중심을 본다면은요. 자, 왜 이런 암살 드론이 중요하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요. 당당한 이 힘을 바탕으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웅 의원도 이 한동훈은 돌을 좀 맞더라도 돌 맞고 욕 먹더라도 강남 3구에서 출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갈수록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 동부인 자, 이 정도까지만 여기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이상민 의원의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이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탈당한다. 국민의힘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신당도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연락 온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져 있고,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그리고 만약 민주당과 결별할 경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상민 의원의 이제 거의 최종적인 입장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15일 전쯤에 말씀드린 건 자꾸 지금 소위 민주당 내 비명계 탈당 또는 신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것이 또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을 마치 흥정한다. 그런 얘기들이 떠도니까 너무 구잡스럽게 보였다. 그러면서 더는 질질 끄면 안 되겠고 원칙과 상식의 모임 의원들하고도 그런 관점에서는 입장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는 빨리 가번에 결론을 내려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의원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웅이가 지금 이 비대위원장 감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 요청이 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신한테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김웅 의원이 워낙 사람을 좋게 보는 분이시라서 마음이 푸근한 분이시고 그렇게까지 저를 과대 평가해 주시고 하는 것은 기분은 좋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니고 그럴 역량도 갖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쩐지 간에 참 대대적인 성공을 기우는 이러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이 해외 순방, 즉 미국 방문의 큰 틀에서 말이죠. 결정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심야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